엄마 아빠도 야동 봤어요? 라고 물어왔을 때 당황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이거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침착하시고. 안녕하세요. 주작가의 스몰릭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에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전해주고 계신 성교육 전문가 이시훈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강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성교육이 너무 어릴 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좀 불안, 거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교육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네. 학교에서 성교육이 진행된다를 들으시고 좀 놀라거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네. 네.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네. 구체적인 내용을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한 12~3시간 정도는 이제 보건 수업의 다른 뭐 심폐소생술이나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걸 하다가 네. 이제 2차 성징, 포경 수술 이런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 집에서 정말 깨방정 떨고 아무것도 모르는 네. 옷 벗고 뛰어다니는 그런 애가 가서 2차 성징, 포경 수술, 성관계를 배워와? 네. 애가 너무 놀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생각하기에 네. 아이들마다 성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거든요. 네. 수용도도 다르고. 네.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자료 활용하고 내용 많이 전달하고 하면 세계관이 붕괴되는 느낌? 뭐야, 엄마 아빠 이런 거 했어? 네. 더럽고 추악해.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네. 초등학교 한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시기를 좀 추천드리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릴 때 좀 어떻게 성교육을 받으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성교육 강사셨어요. 지금도 강사시고 네. 보건교사인데 네. 이제 성교육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가 성교육 강사야. 네. 너무 전문가야. 뭔가 이렇게 숨고 싶을 것 같은. 제가 뭔가를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유 이 녀석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다 아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좀 숨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성교육 강사로서 다가가는 태도를 잘 아시니까 성교육을 차근차근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제가 너무 놀라지 않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포경 수술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아이들이 할 때거든요. 제가 91년생인데 한 50% 정도 그때 체감상 누구 했고 누구 안 했고 이렇게 느껴지던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 너 인권 문제라고 이거는 의료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너의 몸이니까 너가 선택해야 된다고 너가 스스로 결정해 너가 관리만 잘한다면 이렇게 교육을 접근해 주셨죠. 요새도 애들이 많이 하나요? 요즘 거의 다 안 하죠. 최근에 모 예능에서도 포경수술 시켰다가 논란이 되고 사과글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요즘 거의 안 하는 추세라서 굳이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의 성장 혹은 성에 대한 관심이나 질문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하시는 순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 저희 쪽에 상당히 의뢰가 들어오고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엄마도 아빠도 야동 봤어요? 이런 질문. 거기서 봤어 들어와 이러기도 어렵고 안 봤어 하기도 여러 가지가 고민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도 야동 봤어요? 라고 물어왔을 때 당황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이거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침착하시고 역질문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야동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영상을 본 건지 그림을 본 건지 야동의 문제 제대로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이제 아빠 엄마가 30~40년 동안 쌓여온 데이터로 봤는데 어디서 봤고 어땠고 라고 집어넣으면 아이가 오히려 나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야한 영상 성착취물 표현물을 보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왔을 때는 뭐 더러운 걸 봤어? 아빠 엄마 실망이야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고 어떤 정도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역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궁금해 아들? 딸? 근데 야동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이렇게. 그러면 그거 어떤 언니가 오빠가 형이 알려준 건데 어디 뭐 댓글에서 봤어 이게 야동이라던데 또 역질문. 그랬어? 그 얘기를 듣고 혹은 그 사진을 보고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이제 더러웠어, 힘들었어, 이상했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답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패를 보는 거죠. 네. 아이 상태를. 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빠도 본 적이 있긴 한데 나는 뭐 사춘형이었어, 뭐 광고였어. 나도 놀랬어, 당황했어, 생각났어. 그럼 이제 아이도 부드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야동 봤어? 물어보는데 봤어. 40번 봤어. 이러면 굉장히 꼬여요 이게. 막 내외하고 엄마 아빠 더럽다고 안 쳐다보고 이래요. 그래서 역질문을 해라. 근데 그 역질문이 되게 뉘앙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언제 봤어 이거랑 언제 처음 본 거야? 이 뉘앙스가 되게 또 중요한. 어떻게 알게 됐어? 언제 알게 됐어? 그때 네 기분은 어땠니? 네. 그러니까 위로할 마음 99 상태로 네. 물어봐주면 아이들이 조금씩 얘기하고 그거에 답변을 주셔라.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제가 엄마한테인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엄마 아빠는 뭐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렇죠. 질문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여행 가서 밤새 고수업을 쳤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적절한 답인가요? 어떤가요? 4학년 때 4학년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상처받진 않으셨죠 그거 덕분에. 이미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대략 알고 네, 있었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적나라하게 그 성관계 퍼포먼스를 설명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주 충격받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관계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문화적 존재로서 기다려주신 게 차라리 4학년 땐 나아 보인다.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약에 해. 그래서 어디랑 만나? 아이들이 막 SE 뭐 어쩌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낫고. 그러니까 무작정 앞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이 적절한 시기와 컨텐츠 정도가 결국은 이 시기마다 진짜 중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학습자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자기도 잘 모르고요. 어머니 아버님도 생각보다 잘 몰라요. 사실 작가님이 그 질문을 엄마 아빠한테 했을 때 아까 나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애기 생기냐 물어봤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사실 작가님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한 거는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실제로 교육대 아이들 만나면 그래요. 이제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동, 성착취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새 용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착취물이라는 것, 또 성표현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세대는 음란물, 야동 이런 단어가 좀 쉬운데요. 요즘은 성표현물, 성착취물이라고 좀 변용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란물, 야동 이러면 뒤에서 뭔가 볼 것 같고 좀 안 좋은 관념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표현물, 착취물 하고요. 성표현물은 19세가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19세 미만이 볼 수 있는 성표현물이 있고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성표현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한 영화가 19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성표현물. 그 19세가 붙었다는 건 심의를 거친. 그렇죠. 네. 19금 붙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여기저기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볼 수 있는 나이에 따라서가 이제 성표현물이고 성착취물은 완전 성기가 다 나오는 거. 그래서 완전 노골적인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혹은 왜곡되게 나와서 이걸 성착취물로 부르죠. 견제가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간 성표현물은 그래도 너무 왜곡된 관념은 좀 막아놓으려고 하는데 성착취물은 정말 야생이라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티빙에 나오는 야한 영화, 야한 영상 정도는 성표현물이다. 완전 성기까지 끝까지 가는 성착취물이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이 시기 전에는 그래도 알려줄 거는 오히려 제대로 알려줘야 놓쳐서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게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1년에 한 4, 5천 명, 5, 6천 명 아이들을 만나는데 늦어도 중일. 늦어도 중일. 왜냐하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요 사이에 성교육도 진행이 되고 아이들 중에 관심 많은 친구, 뭐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물어다 줘요. 너 이거 아냐고.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폴더폰 쓰고 폰 아예 없고 그냥 자기 세계가 확실하고.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성 얘기랑 게임 얘기가 거의 대세예요. 너 이거 알아? 이 사이트 몰라? 야한 거 봤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에 대해서 친구나 유튜버 혹은 댓글에서 나오는 말이 선점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좀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고 좀 약간은 좀 저질스러운 멘트가 아이한테 꽂혀버리죠. 그 타이밍을 너무 놓치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성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성에 대한 표현을 접한 게 첫 순간이 그런 댓글인 경우 혹은 좀 거친 형들인 경우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됐건 어른들이 적절한 가이드를 줘야 된다. 그게 선점하기 전에 좋은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이걸 씌워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강하고 왜곡된 게 들어오면 좋지 않죠.
그러면 이제 유독 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진 애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성교육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슈만 특정 케이스 주제만 가지고 설명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료 활용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중1 됐다고 막 이성교제부터 피임, 책임, 뭐 성적 동의, 스토킹, 몸캠 피싱, 성착취물 이걸 한 번에 다 귀 열어 말 들어간다 이렇게 때려 넣는 방식보다는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 하나만, 요즘 뉴스에 뜬 거 하나만, 유튜브에 많이 뜬 거 하나만. 그리고 그걸 볼 때 너무 적나라한 자료로 인해서 좀 이거 남자 여자 몸이 막 키워드가 막 강간, 강간치사 막 이런 놀래니까 그것도 순화한 표현으로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고, 책 중에서도 그림체가 좀 부드럽게 된 책이 있어요. 성교육 책 중에 그런 걸 통해 설명하면 아이도 크게 거부감 없죠. 최대한 그런 성교육들은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되고 사안별로 하고 가능하다면 컨텐츠가 좀 소프트한 걸로 접근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만큼 또 성교육 혹은 성에 관련된 잘못된 지식이나 교육법들이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떠도는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몽정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엄청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몽정은 했나요? 몽정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몽정 파티 이렇게 초경 파티처럼 있었거든요. 방송에도 막 소고기 굽고 우리 아들 몽정했다고 부모님 막 되게 좋아해. 근데 애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사실. 막 늙어 실시간으로 애인데 늙어요. 그래서 이게 박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남자애들 사이에서 몽정은 저희 때랑 크게 다르잖아요. 몽정했다고 애들끼리 만 얘기를 하면 했냐? 지렸네? 이거 있죠? 아직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몽정하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아빠한테 얘기해줘, 기특한 거야가 좀 부담이 되더라. 그럼 부모님들은 왜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걸까? 어떤 심리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아들이 털 났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몸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제일 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배려가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요. 이 시기에는 원래 길에서 엄마 아빠 마주쳐도 인사하기 싫을 때거든요. 근데 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오히려 더 숨고 싶죠. 게다가 어머님들, 아버님도 오해하시는 게 몽정은 꼭 하는 줄 아세요. 몽정은 안 하기도 하거든요. 성적인 자극을 접하고 감각의 역치를 높여서 내보내는 사정이랑 몽정은 좀 달라요. 정액은 기본적으로 흡수나 효소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침이랑 콧물 같다고 보면 돼요. 저희도 하루 지났다고 침, 콧물 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이 있는데 흡수, 효소 분해되는 양에 비해 만들어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장 사구체, 수면의 깊이, 활동성, 성호르몬 여러 가지가 맥시멀하게 쌓여서 보통 초5에서 고2 사이에 느리면 21, 2 사이에 한 3, 4번, 4, 5번 하면 많이 하는. 근데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흡수되면 이렇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흡수해서 몽정 안 했는데 걷다 대고 소년에서 남성이 된 기점이야. 몽정하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기념해줄게. 좋죠.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막상 안 해. 엄마 한다 그랬는데, 아빠 한다 그랬는데 나 왜 안 해? 몸에 문제 있나? 괜히 이렇게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몽정 얘기는 딥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잘못 가지고 있는 성관념, 잘못 가진 성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었나요? 있죠. 너무 부모님이 캐주얼한 거예요. 아버님들이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막 옷 다 벗고 다니는 거. 그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아빠가 벗고 나오거나 엄마가 벗고 나오거나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고 기본 디폴트가 되면 이 인식이 애인한테 나가요. 아빠 엄마 벗고 나오고 나도 옛날부터 벗고 나왔어. 거품 엄마가 마무리 닦아주고 이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애인도 나중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솔직히 부모님보다 연락을 더 많이 하는 사이가 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야, 우리가 2달 사귀었으면 2년 만났으면 이 정도 스킨십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선이 무너지거나 아예 없어버리는 경우가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밖에서 다른 존재랑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존재든 연애하다가 노를 들으면 그건 사건이잖아요.
옷 좀 축히세요. 가려. 나 지금 싫다니까라는 말을 지하철에서 듣건 직장 동료한테 듣건 애인한테 듣건 그거는 데이트 폭력, 성추행, 성희롱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님은 남성으로 어머님은 여성으로 계셔달라. 그래서 여성으로서 보기에 불편한 거 불편하다 해주시고 내가 아빠인데 뭐 이런 생각보다 나 남자고 여자인데 어떻게 할까? 아 조심해야겠다. 요 인식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에서 되게 롤모델이 되고 그냥 예시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도 사실은 뭐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지식을 갖추시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로 성교육과 관련해서 아들을 둔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포경 수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소변이 왜 이렇게 튀느냐 생각보다 소변 튀는 거 왜 튀는지 잘 모르는 집 많아요. 그러니까 조준을 좀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튀어요. 음경이 있고 귀두가 있고 포피 껍데기 덮어 있잖아요. 이대로 조준을 해요. 그러면 물총앞에 손으로 막는 것처럼 난사 운이 좋은 날은 한가닥하고 나가지. 근데 운 나쁘면 이렇게 더 나쁜데 이렇게 나간다면 아이들은 또 그게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잘 안 까봤고 하니까 팍 튀는 거예요. 그럼 또 맨날 그 솔로 닦고 샤워기 뿌리고 대변 보듯이 바지 벗고 팬티 벗고 껍데기 살짝 까줘라. 이게 귀찮으면 바지 벗고 팬티 입고 똥 싸는 거랑 뭐가 다르냐.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분들은 저희랑 좀 다른 게 저나 작가님 화장실 가시면 손 먼저 닦으러 가세요? 소변 보고 손 닦으세요? 손 보고. 소변 보고 손 닦잖아요. 반대더라고요, 유럽 애들이. 손을 닦아야 이걸 까니까.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유럽 가가지고 애들 보면서.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아요. 네.